당분간은 모레까지 매서운 강추위가 예보됐습니다. 바람도 강해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질 전망입니다. 강원도와 강릉시 등이 도로 하천 정비 사업을 하면서 국공유지를 무단 사용해 행정안전부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초안이 공개됐습니다. 각종 규제 완화, 지역별 현안은 무엇이 포함됐는지 살펴봤습니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대서양 연어를 강원 동해안에서 기르는 양식 산업이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도와 강릉시, 춘천시가 도로와 하천 공사를 하면서 사업 구간에 있는 국공유지를 토지관리기관과 아무런 협의 없이 무단으로 훼손하고 사용해 행정안전부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지금까지 관행처럼 벌어져 온 일인데 이들 기관들은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강릉시 이밤공단에서 남항진 방면을 잇는 도로 확장 공사가 지난달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공사 과정에서 강릉시는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소유한 토지 5필지 2,362제곱미터를 4개월간 협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내년까지 시행되는 강릉 연곡천 정비 사업에선 중앙정부 소유의 토지 50필지 28,515제곱미터를 10개월간 무단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강릉시가 도로의 확장이나 개설 공사, 하천 정비 사업을 하면서 토지관리청과 협의 없이 진행한 경우는 지난 2018년 이후 22개 사업에 달합니다. 필지는 256필지, 면적은 11만 7,583제곱미터로 무단 사용 기간은 짧게는 4개월에서 길게는 5년 3개월에 이르고 결국 지난해 행정안전부 기관 감사에 적발돼 기관 경고와 시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원도 역시 7개 공사를 하면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국방부, 산림청, 교육부 등이 소유한 346필지 15만 5,452제곱미터, 춘천시도 33개 공사 1,491필지 34만 881제곱미터를 무단 사용했다 적발됐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제 기존부터 써오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관행적으로 좋은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도 지역이 됐으니까 해당 소관청과 협의를 해서 강릉시는 앞으로 각종 사업을 할 때 사유지는 물론 국공유지도 소유 기관과 잘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강릉시 기관 권고에 대해서는 충분히 파악하고 있고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우리 관계 공무원들과 재발 방지 약속을 드립니다. 행정안전부는 강릉시 외에도 강원도에 기관 경고와 시정을 내렸고 춘천시는 기관 경고와 담당 공무원 3명에 대한 훈계 처분을 각각 내렸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강원도 개발을 막는 규제 완화를 총망라했는데 환경과 산림, 국방, 농지 등 4대 분야에 대한 규제 완화가 담겼고 전략산업이나 지역개발 분야에는 영동지역이나 폐광지역 핵심 현안도 대거 포함됐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초안에 그동안 강원의 개발을 막아온 환경, 산림, 국방, 농지 등 4대 핵심 분야 규제 완화를 대거 담아냈습니다. 그동안 강원도에서 계속해 요구했지만 정부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업들입니다.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산림관리 권한 이양, 접경지역 미활용 군용지 처분과 활용 방안, 농업진흥지역 지정 등 모두 20개 유형의 특례가 담겼습니다. 행정분야 특례에는 강릉에 조성할 제2청사와 관련해 자치조직권 특례도 담아냈습니다. 각 지역의 특화산업과 연계해서는 전략산업, 지역개발 항목에 녹여냈습니다. 춘천이나 원주 지역에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디지털 헬스케어 조성 등 미래 강원도의 먹거리 개발을 강조했고 태백 정선, 삼척 영월 등 폐광지역 발전을 위해 카지노 산업의 규제 완화를 중점적으로 담아냈습니다. 2026 ITS 세계총회와 관련해 강릉의 지능교통망 산업을 확대할 미래 모빌리티 관련 개발이나 전시, 박람회 회의 등의 마이스 산업과 연계한 국제회의 산업 육성 방안도 내놨습니다. 강릉이 지향하고자 하는 국제회의 도시라든가 또
지금 현재하고는 ITS 총회와 연계해서 자율주행차들을 더 발전시켜서 이제 뭐 자율 로봇이나 가는 그런 사업들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고성군의 전략 산업인 해양심층수 산업이나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속초항, 동해안과 연계된 자유무역지구 지정, 강원권 항만공사 조성 등도 담아냈습니다. 강원도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더 완성된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국회로 가서 제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냥 던져놨다고 끝이 아니고 계속 국회의원실하고의 또 서로 토론 과정을 거치면서 더 다듬어 갈 겁니다. 하지만 강원권 여야 모두 의원과 정부의 공감을 끌어내는 데 무리가 있을 수 있다며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개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태백과 정선 등 내륙과 산지에 내려졌던 한파주의보는 해제됐지만 당분간 아침 기온은 영하권을 유지하며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예상 기온은 내륙과 산지 영하 10도에서 영하 5도, 동해안은 영하 5도에서 0도 안팎으로 모레 아침은 내일보다 2에서 5도 기온이 더 떨어져 산지는 영하 16도, 동해안은 영하 8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고 주말 사이 내린 눈이 얼어 곳곳에서 빙판길이 나타날 수 있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강원도와 양양공항 거점항공사 플라이강원이 거점기지 유지를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오늘 양양군청에서 열린 플라이강원 대책회의에 참석한 정광열 강원도 경제부지사는 경영난을 겪는 플라이강원에 특별 재정 지원을 하는 것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앞으로 양양공항을 어떻게 함께 가꿔나갈지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강원도는 재정 지원 등을 요청한 플라이강원에 자구책 마련을 요구하는 한편 양양공항 활주로 개선에 500억 원을 지원하고 국제 화물터미널 구축 사업에 300억 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마트나 시장에서 흔히 사 먹는 연어는 국내 소비량이 급격히 늘었지만 그동안 전량 수입해오고 있었는데요. 강원도가 이 대서양 연어를 국내에서 키우는 이른바 K연어 양식 사업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헐떡거리는 어린 연어들이 뜰채에 담겨 수조로 옮겨집니다. 춘천의 강원도 내수면 자원센터에서 대서양 연어 수정란을 들여와 부화한 뒤 민물에서 1년간 자란 것들로 바닷물에서 성어로 키우기 위해 고성으로 옮겨왔습니다. 색깔이 갈색에서 은색으로 변한 연어들은 바닷물 수조에서 1년 반에서 2년 정도면 성어로 자랍니다. 상품 크기 4kg에서 한 5kg 정도, 그 이후에 어미가 되는 성숙하는 그런 사이즈까지 저희가 다양하게 이제 어떤 적정 사육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연구하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에 들여온 어린 연어는 바닷물에서 어미 연어로 키운 뒤에 강원도 대서양 연어 양식의 제품화를 위한 연구 개발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대서양 연어는 생태계 교란 우려로 그동안 연구 목적으로만 일부 개체를 들여왔을 뿐 식용은 전량 수입에 의존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까지 6만 9천 톤, 5억 3천만 달러어치가 수입되는 등 소비가 급격히 늘면서 관련법이 개정돼 양식이 가능해졌습니다. 수입 승인 당시에 연구뿐 아니라 이 제품 생산까지도 승인을 받은 개체여서 앞으로 성어로 성장하며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 제품화된 K연어가 되는 연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원도는 어린 연어 생존율을 90%까지 높이는 대량 생산 기술 등 특허 기술을 이미 확보한 만큼 2030년까지 6만 톤 규모로 대서양 연어의 국산화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난로 등의 화기를 쓰는 겨울철이면 골목마다 점포가 밀집해 있는 전통시장은 화재를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소방서에서 시장 상인들에게 점포마다 화재에 취약한 부분을 알려주는 화재 예방 컨설팅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진단 이후에 시설들을 어떻게 보완할지가 관건입니다. 이병성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초 벌어진 화재로 불과 30분 만에 10개의 점포가 타버렸던 전통시장. 화재로부터 벌써 4년이 흘렀는데 화재 위험으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워졌을까? 소방서 화재조사관의 눈에는 아닙니다. 비치는 돼 있지만 포장도 뜯지 않은 소화기가 그대로 있고. 화재가 발생되면 이걸 사용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감춰놓으시면 안 되고 잘 보이는 데다 놔두세요. 추운 날씨 때문에 켜놓은 전열기구는 아슬아슬해 보입니다. 전열기구 앞에는 이렇게 좀 비닐이나 이런 거 있으면은 불이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앞에는 꼭 좀 거리를 두고서. 당장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확인하면 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도 합니다. 이쪽에 계량기까지 지금 물이 흘러 들어가거든요. 여기 같은 데 보니까 불락간이고. 물 떨어지는 건 그러면 지붕을 수리를 해야 되는 거네. 하든지 계량기를 좀 올리든지. 원주소방서가 화재 원인을 조사하는 전현직 화재조사관, 전기안전공사 등과 함께 전통시장 화재 예방 컨설팅에 나섰습니다. 일단은 시범적으로 도래미 시장과 풍물 시장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1차적으로 컨설팅을 받았더라도 중요한 건 사후 관리입니다. 이곳은 전통시장이면서 각자 소유권이 있는 개인 소유 점포이기 때문에 관리 책임도 상인회와 상인들에게 있습니다. 관련 법령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에 나서는 게 최선입니다. 호응이 좋으면 점차적으로 원주시에 있는 7개 시장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일단 화재 전문가들의 진단과 조언을 받을 길은 열렸습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화재 위험을 줄이려면 시설 보안에 대한 관계자들의 동의와 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440년 전통의 합동 도배 행사가 3년 만에 재개됩니다. 강릉시는 위촌리 도배례가 설 다음 날인 23일 위촌리 전통문화 전승회관에서 마을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년 만에 다시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1577년 마을 주민들이 대동계를 조직한 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강릉 위촌리 도배식은 설 다음 날 주민들이 도포와 두루마기, 갓 등 전통 의복을 차려입고 촌장 등 마을 어른들께 합동으로 세배를 드리는 행사입니다. 2023 강릉 세계합창대회 공식 주제곡 영상이 유튜브에 공개된 지 한 달 만에 105만 뷰를 달성했습니다. 오는 7월 3일부터 13일까지 강릉에서 열리는 세계합창대회 홍보를 위해 만들어진 주제곡 영상에는 제8회 세계합창대회 우승팀인 아카펠라 그룹 메이트리 목소리에 정동진과 주문진 수산물시장, 영진해변 등 강릉의 다양한 관광지가 담겼습니다. 제12회 강릉 세계합창대회에 현재까지 35개 나라, 115개 팀이 참가 등록을 마친 가운데 조직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추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살인죄로 2번이나 처벌을 받고도 동해시 주거지에서 동거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해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0대 남자가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모 씨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피고인 이 씨는 지난해 5월 동거녀와 말다툼을 벌이다 살해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예전에도 2차례 살해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강릉시 주문진항 남동쪽 24km 해상에서 참돌고래 한 마리가 그물에 걸려 죽어있는 것을 조업 중이던 어선이 발견했습니다. 참돌고래는 몸 길이 210cm, 무게 92kg으로 속초해경은 불법 어구로 포획한 흔적이 없는 것을 확인해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했고 45만 원에 위판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강원도 동해안에서 발견된 고래는 30마리에 달하고 올해는 2마리가 혼획됐습니다. 정선 지역 초중학생 10명으로 이뤄진 징검다리 스쿨 로봇팀이 세계적 로봇대회에서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징검다리 스쿨 로봇팀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2-2023 퍼스트 레고 리그 코리아 대회 챌린지 부문 본선에 진출해 혁신 프로젝트 부문에서 뛰어난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징검다리 로봇팀은 신재생 에너지를 둘러싼 사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골바람 지붕 발전소라는 소규모 풍력 발전 솔루션을 제안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강릉과 동해 묵호, 포항, 울진 후포 등 4개 항로, 5척의 연안 여객선으로 울릉도를 방문한 여행객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해 울릉도를 방문한 여행객 수가 98만 7천여 명이라며
한 해 전 61만 4천여 명보다 60.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독도를 방문한 여행객은 27만 8천여 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는데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조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속초 시립박물관이 겨울방학을 맞아 어린이 문화학교를 운영합니다. 다음 달 2일부터 4일까지 2박 3일간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속초 민속예술을 주제로 돈돌라리와 속초 사자놀이, 도문 농요 등을 배우고 정월대보름, 공예 체험도 진행됩니다. 희망자는 오는 25일까지 속초 시립박물관 홈페이지에 접수하면 되고 선착순 30명을 모집합니다. 최근 시군마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활성화되는 가운데 심규원 동해시장도 기부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동해시에 따르면 심규원 시장은 자매결연 도시인 충북 음성군과 제천시, 전북 김제시, 충남 태안군에 각각 10만 원씩 기부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1인당 연간 500만 원 한도에서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동해시의 경우 올해 들어 74건에 1,040만 원이 기탁됐습니다. 고성군이 어업 경영 안정과 소득 증대를 위해 2023년 어업인 해양수산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 지원 사업은 연근해어선 기관 대체 지원과 생분해성 어구 보급, 노후선 외기 대체 지원,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 등 31개로 43억 1,800여만 원이 투입됩니다. 참여를 원하는 어업인이나 어업단체는 다음 달 15일까지 고성군청이나 수협에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